자, 안녕하세요. AMI 파트너스의 이재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정상 얼굴을 비추지 못하고 녹화를 진행하게 됐고요. 일단 목소리로만 이렇게 화면상으로만 녹화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코스피, 코스닥,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올라왔던 시간이 되었고요.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개별주들도 실적에 따라 등락이 좀 차별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움직였던 한 주였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항상 리스크는 기회가 항상 온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하지만 물론 안 좋은 상황, 악화되는 상황까지 이제 끌고 가면 사실상 전쟁에 대한 가능성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주가가 정말 많이 폭락을 하겠죠. 예.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기는 사실상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까지는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항상 매번 역사적으로, 저점을 항상 만들고, 항상 그게 저점을 만들고 반등했던,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제 생각은 여전히 좀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올해, 계속적으로, 어, 사실 코스피 시장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혹은 그 아래 시가총액 5위 기업들이 실적이 사실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사실 코스닥의 자금이 코스닥 자금으로 많이 몰려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실적이 사실상 하반기에도 업사이드가 굉장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금이 코스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거기에서만 자금이 멈추고 나머지는 그 자금이 아래로도 가야 되는데 그 자금이 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 이유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시가총액이 워낙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비중을 펀드 매니저든 기관이든 외국인들이든 이 비중 담기에 바쁘고 사실상 그 아래 기업까지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코스피는 코스피 30위까지는 쭉 내려갈 수 있는 수급이 충분히 가능하나 잘 생각해 보시면 코스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개별주에 대한 수급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IT 쪽에서 강세가 계속 있다 보니까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잘 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코스닥장이 가려면 개인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온다거나 그런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큰 손들이나 사실상 외국인들 이제 메이저급들을 사실 설득을 시키려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어느 정도 멈춰야 되는데 일단 하반기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래까지 담기가 사실상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코스피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NC소프트, 그다음에 LG전자까지 이제 계속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장세에서는 이 산업 섹터 자체가 수급이 몰리는 쪽은 대부분 실적 개선이 가능한 곳이나 정부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 정권에서 밀어주는 그런 산업 섹터가 사실상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적 베이스가 무조건 기본이 가장 크고요.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가 안 올라간다. 사실상 그거는 산업 섹터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 저평가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또 산업 섹터 주도가 이제 IT에서 또 딴 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 사이에 또 실적이 안 나와 버리면 또 주가는 그 전에 실적 부분도 반영도 안 되고 주가가 오히려 실적이 빠지네 하고 오히려
주목을 더 못 받으면서 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투자하면서 종종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해서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뭐 저는 뭐 기술적인 뭐 흐름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은 더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더 크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거래량도 최근에 뭐 빠지면서 거래량도 많이 줄었던 부분이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더 다시 실적에 대한 개선, 3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 여부가 있다 그러면 향후 긍정적인 흐름이 다시 한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반도체가 분위기가 좋잖아요. 사실 디램 가격도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뭐 기사가 나왔지만 모바일 디램 쪽에 대한 가격 상승 이 부분이 이제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두 개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반도체만 하기 때문에 반도체 그런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뭐 디스플레이도 하고 가전도 하고 핸드폰 모바일 쪽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3분기에 노트가 9월쯤에 나온다고 가정이 되면은 노트가 9월에 나온다 그러면 사실상 3분기에는 중소형 이런 그 중저가 핸드폰으로 사실상 이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뭐 프리미엄 핸드폰 쪽으로는 사실상 신규 효과를 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전도 사실 비수기이기 때문에 4분기가 돼야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디스플레이도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삼성전자는 이렇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 분위기를 끌고 가고 결국에는 커버해주는 건 자사주 매입이나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 이런 주가 부양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이닉스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저는 참 매력이 있는 기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코스피,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피가 한동안 또 주가가 또 간다 그러면 코스닥이 또 주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주가가 계속 뭐 700포인트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도 일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만약에 코스피 쪽 그러니까 만약 코스닥 쪽을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러니까 IT 반도체나 뭐 삼성전자와 연관된 그런 특히나 지금 반도체가 제일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반도체와 연관된 기업을 투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반도체가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반도체 소재나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이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그러니까 장비주들은 사실상 어찌 보면 전방 산업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또 이렇게 수혜가 이루어지지만 물론 이제 반도체 분위기가 지금 계속 뭐 투자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뭐 디램 쪽도 사실 그 투자가 조금은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계속 찍어내는 거. 그러면 소재 업종들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반도체 소재 쪽으로 코스닥 쪽에 문을 두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뭐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NC나 뭐 LG전자도 얘기했지만 LG전자도 제가 특히 주목했던 부분들이 바로 전기차 섹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쪽에 대한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LG전자 쪽도 분위기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NC야 뭐 리니지 M에 대한 매출 추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 뭐 아이온 M이나 이런 기대작들이 있기 때문에 뭐 NC 소프트도 그런 추이들을 계속 추적 관찰 트래킹 한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의 산업 섹터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 섹터를 공부하는 게 좋을까 이제 저도 이제 계속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과거에는 투자 스타일이 저평가면 좋다라고 과거에 그러니까 제가 가치 투자 처음에 입문했을 때는 저평가면 무조건 돼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저평가만 투자하고 한다고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걸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가치 투자를 하고 나서도 사실상 수익에 대한 부분도 어찌 보면 운대가 좀 맞아야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계속 고민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평가되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차후 생각했던 거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그래서 저평가와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이제 선택하다 보니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았고 실질적으로 기다림에 대한 시간도 좀 덜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투자하면서 또 항목을 하나 더 늘렸던 부분이 바로 산업 섹터가 주목받는 산업 섹터.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커갈 수 있는 산업 섹터. 그러니까 저평가와 성장성이 붙으면서도 산업적으로 주목을 받으면 어찌 보면은 기관 투자자든 외국인 투자자든 훨씬 더 그쪽에 훨씬 더 주목을 받기 때문에 더 관심을 빨리 받고 주가의 리밸리싱이 충분히 주가의 가치가 빨리 쫓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 섹터 중에서 지금 현재 봐야 되는 산업군을 좀 이렇게 한번 공부를 좀 해봤는데 한 번씩 같이 볼까요? 그 보시면은 일단은 전기차는 뭐 그냥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진짜 부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주도를 해 나가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 고점 부분이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소개했던 기업들이 LG화학이나 포스코캠텍이 대형주 중에서는 주가가 많이 안 올랐던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관점에서 보면 또 엄청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섹터들은요 반드시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되는 섹터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형주가 아니더라도 코스닥에서 이제 그런 전기차 섹터들 에코프로나 이런 소재업종들을 좀 찾아보시면 충분히 전기차 섹터는 좋은 흐름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가 결국에는 트렌드화가 되면 석유, 유가가 결국에는 점점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석유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함으로써 사실 굉장히 기름 사용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상 그게 많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공급은 계속 많아지는 상황이고 그렇다 공급이 계속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가 줄어든다. 결국에는 유가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감산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결국에는 유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펀더멘털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결국에는 항공주, 그러니까 저유가주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꼭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항공주 중에 LCC 기업들, 티웨이항공이나 이런 제주항공이나 이런 쪽이 쭉 기업들이 많이 있겠지만 티웨이항공이 계속적으로 지금 공격적으로 좀 잘하고 있는 모습들이 긍정적이어서 저는 향후에 티웨이항공도 지속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티웨이홀딩스가 지금 이제 티웨이항공을 상장시키기 위한 준비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항공이든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지켜본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죽지 않는 한 반도체 시장은 계속 이어질 거고 일단 올해까지는 괜찮을 거다라는 게 일단은 디램 가격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이제 내년에가 이제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삼성의 입장이고 하이닉스도 그런 생산 캐파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가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수혜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 아이폰이 곧 10주년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관련주 쪽으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 이노텍이나 슈피겐 코리아 이런 기업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인데요. 광고 시장을 왜 좋게 봤냐면 최근에 이제 내수가 침체되고 기업들이 이런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광고가 최바닥을 찍다가 이제 조금씩 기지개를 피는 모습, 기업들 실적이 조금씩 나오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들이 뭐 특히나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으면서 이런 광고 마케팅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광고를 제일 기획 이런 쪽보다는 이제 요새 모바일이 대세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요새 핸드폰 없이 뭐 가만히 있질 않아요. 솔직히 핸드폰으로 뭐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하지만 그만큼 핸드폰을 활용한 광고들 이제 뭐 나스미디어나 특히나 뭐 인크로스나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향후 뭐 평창 올림픽까지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 평창 올림픽에 이제 광고 수혜주를 생각한다면 나스미디어 이런 애들도 충분히 좋은 흐름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쪽도 참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의류주를 이제 꼽았던 것도 사실 겨울 수혜주입니다. 겨울 수혜주.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샀다가 겨울에 파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에 여름 수혜주였으면은 겨울에 샀다가 오텍이나 뭐 위닉스나 이런 애들을 이제 겨울에 샀다가 여름 수혜주들을 이번 여름 때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제일 더울 때. 그게 이제 꼭지점의 전략인데, 지금은 이제 의류주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의류주들 지금 산업이 지금 거의 바닥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의류주 쪽에서 좀 제일 잘 나간 애들 좀 몇 개 말씀드려보면, FNF 이제 이런 애들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애들이고, 뭐 한섬, 그 다음에 뭐 자산가치 이런 애들 따져보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FNF 이런 애들이 정말 과거에 도깨비 공유씨가 나오고 나서부터 굉장히 디스커버리 쪽에 판매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의류주 쪽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류주도 이제 좀 바닥을 최근에 찍었다라는 부분들. 산업용 로봇, 뭐 산업용 로봇 아시겠지만 이제 로봇이 시장이 주로 이제 로봇이 이제 산업 쪽에서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용 로봇으로 이제 점점 발전을 해갈 건데 이 시간이 꽤 걸리겠죠. 물론 3년에서 5년은 걸리겠지만 이 서비스용 로봇도 나중에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산업용 로봇으로 일단 공장 자동화의 흐름을 따라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체킹한다 그러면 현대 로보티스나 그 다음에 뭐 로보스타나 그 다음에 뭐 TK 뭐 이런 삼익 TK 이런 애들을 좀 잘 삼익 THK인가요? 예, 그런 애들 잘 잡아보면 산업 로봇도 충분히 참 매력적인 산업이다라는.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뷰가 바뀐 게 산업용 로봇 아니 뭐 이런 산업 쪽에 대한 주목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안에서 기업을 골라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골라내면 거기에 애들이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태양광은 정부 정책으로 이제 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으로 원전이나 이런 쪽을 화력이나 이런 쪽 실제로 환경에 유의되는 쪽은 다 배제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친환경,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지금 잘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정부 정책과 방향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도 뭐 저도 그렇지만요. 저도 많이 느끼지만 앞으로 이 산업 섹터 자체는 그냥 정부가 밀어주고 향후 그런 트렌드 그런 부분들 안에서 기업을 골라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하고 작년을 투자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거꾸로 가는 산업보다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편승해 가면은 좋은 수익 흐름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일단은 산업적인 부분들을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런 기업들 안에서 제가 기업명들을 소개는 했지만 다시 한번 직접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공부를 해보시고 저는 그래요. 이게 소개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으로 막 수익을 이어지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일단은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고 스스로 필터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기업을 선정하고 투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주식시장에선 절대적인 사실 신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왕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공부를 한 상태에서 기업을 솎아내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스스로도 공부를 하고 물론 저도 열심히 리서치하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불안한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AMI 파트너스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철학을 계속적으로 강요하면 철학을 중심으로 뚝심을 잡고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직접 얼굴을 뵙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MI 파트너스의 이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